자, 이육사의 꽃. 자, 갑니다. 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육사의 꽃. 자, 이 작품은 자, 미투처 극한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이거 다르게 바꾸세요. 희망, 극복 의지, 생명력, 지향이죠. 그렇지? 어쨌거나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꽃이 핀다라는 건 무조건 희망, 생명력, 지향.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어떤 지식인의 입장, 지식인의 화자의 자,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자, 북쪽 순도라 같은 극황의 상황에서도 자, 꽃이 펴요. 그렇죠?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가자. 동방은 자, 하늘도 끝나고 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때 자, 부정 상황이죠. 이때 꽃이 핍니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서리법이고요. 자, 그리고 꽃은 바로 생명력, 희망, 의지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요. 그치? 목숨을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은 여기에만 바치겠다. 자, 의지. 자, 빨갛게, 자, 이렇게 우리 해서 색채어가 또 사용됐다라는 거. 자, 빨갛게 V표 한번 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북쪽 쓴도라인데, 그냥 툰드라입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툰드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왜 쓴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뭐가 쓰다는 거야? 자, 툰드라입니다. 에도 찬 새벽은 차갑다 이미지 있죠? 자, 눈 속 깊이, 눈, 자, 차갑다 이미지, 꽃맹아리, 희망, 의지, 생명력, 옴짝거려서 까맣게 V표 잡으시고요. 색채어 사용됐습니다. 그럼 제비는 언제 오는 거야? 봄에 오는 거잖아. 그치? 봄에 대한 기다림인 거예요. 날아오길 기다리라니, 자,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꼭 지켜질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때는 무조건 온다는 얘기야. 바로 믿음이죠. 자, 한 바다 복판 옹소숨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자, 꽃성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거기다 적어봐. 자, 이제 꽃이 다 핀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해방된 조국을 나타냅니다. 꽃성은 해방된 조국. 나비처럼 취하는, 자, 거기 취하다가 앞에 술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쁨에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바로 광복된 조국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뭘 회상한다는 얘기야? 일제 강점기를 회상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무리들아, 자, 내 오늘 여기서 자, 너만을 바라볼게. 이러고 마무리. 그러니까 내 오늘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일제 강점기. 그렇지? 여기서 나중에 너희들을 자, 생각할게라는 뜻이죠. 후손을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뭐 쓸데없는 낱말 뜻이 있네요. 알래스카만 캐나다 북부 꺼지라고 하세요. 뭐야? 왜 이런 낱말 뜻이 왜 있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세계지리도 아닌데 왜 이런 거 있는 거야? 자, 됐습니다. 자, 한 장 넘겼죠? 2번 보세요. 2. 여러분들 잘 넘겼네. 자,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 보세요. 자, 일제 강점기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때로 봅니다. 그렇죠? 부정적 이미지로 보고요. 그래서 조국 광복을 염원합니다. 뭐죠?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려. 봄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추우니까 따뜻함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의한 현실에서 긍정적인 미래. 자, 이것이 새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새벽? 새벽이라는 것은 곧 뭐가 오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긍정으로 봤습니다. 얼마 전에 되게 멋진 글을 좀 봤는데,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주식방송에서 쓸데없이. 왜 주식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주식방송 보거든요, 가끔. 그러면, 누군가 되게 멋지게, 야, 문과적인 성향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주식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원래 문과 출신이래.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밤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밤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자, 그만큼 새벽이 오는 거니까 희망을 갖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란 전쟁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전쟁 때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 자,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 갑니다. 밑에 보니까. 자, 여기 뭐, 이제 선경과 후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 연이 1행, 2행, 3행. 1행, 2행, 3행이 전부 다 이제 선경. 그 다음 마지막에 후정. 보통 이렇게 이육사는 선경, 후정 참 좋아해요. 앞에 부정적인 상황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정서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1년에서는 자, 꽃을 피우려는 의지, 2년에서는 어떤 밝은 미래에 대한, 봄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나와 있다. 왜? 광복된 조국의 그 후손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때 너 이름만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누룩 이성부입니다. 이성부의 누룩. 자, 이성부는요, 자, 민중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성부는 어떤 민중의 역사, 그 민중의 생명력, 왜 이렇게 딸꾹질을 해?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룩은 바로 뭐냐면 민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의 속성을 통해서 민중의 속성, 생명력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돼요. 가자. 술을 빌 때 쓰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해서, 자, 밑줄 쭉 쳐봐. 누룩을 의인화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저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냥 읽어볼게요. 누룩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다. 이게 희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덩달아 끌어올라서 춤, 기쁨, 해솟는 얼굴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 만난다 그랬죠.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난다 그랬죠. 이걸 우리는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 만나서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가는 민중의 모습을, 자, 구현했다. 자, 가죠. 누룩의 속성과 민중의 생명력. 자, 같이 봅니다. 누룩 한 덩어리가, 오른쪽에 민중의 동그라미 쳤는데요. 뜨는 까닭을 아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저 민중의 나약함,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알맞은 바람을 만나, 그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맞은 바람을 만나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바로 연대야. 그죠? 연대라고 쓰세요. 연대. 알맞은 바람을 만나, 그럼 연대. 힘을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연.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 들었어. 민중은 이렇게 슬퍼.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거기다 공동체적 소망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연대죠. 엄동설한, 자, 차갑다 이미지. 자, 하지만 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바로 희망, 이상. 별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무릎 밖에져도 시련이 있어도, 자, 꽃은 핍니다. 생명력. 자, 그 가슴 울림. 자, 들었니? 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뭐예요? 자기 희생. 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자,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뭐죠? 연대. 됐죠? 물 만나면, 자, 함께 끓는 마음. 그럼 이것이 뭐가 돼요? 자, 술 먹고 춤도 추고, 그럼 기쁨도 되고, 그리고 해솟는 얼굴. 해솟는 얼굴이 이런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기쁜 얼굴. 이렇게. 얼굴이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그 죽음이 어떤 희생이죠. 죽음이라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아느냐. 아, 영탄. 지금 감춰둔 누룩이 뜨나니, 그리고 민중의 생명력이 넓게 느껴지는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시는 그래요. 어렵게 읽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게 읽으면 한도 끝도 없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속성이 물하고 바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중과, 자, 얘기하면 연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누룩은, 자,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는 거니까 민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 이뤄낸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룩의 상징적 의미. 자, 누룩. 지 혼자 무력합니다. 자, 이건 나약한 존재 같아요. 하지만 연대를 통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개개는 다 나약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함께 모이면 큰 울림을 주죠. 대법원조차도, 자, 민중이 다 모이면 여론을 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판결의 영향을 줘버리죠. 자, 누룩에 담긴 시대 현실과 화자의 태도. 자, 독재 시대입니다. 고통, 시련, 하지만 희망에 대한 기대. 이렇게, 자, 연대를 통해서 극복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밑에 배형식 더 알아보기. 자, 최두석의 성역꽃은 평가원에 2번이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는 연대만 파악하자. 연대만 파악하자. 자, 여기 성역꽃이 바로 민중입니다. 민중. 성역꽃이 바로 민중의 생명력이에요. 새벽 시내버스는, 자, 차창에 웬 찬란한 지장 동그라미 성역꽃입니다. 엄동옥한 세모, 이때 꽃이 펴요. 생명력이죠. 성역꽃 동그라미 생명력.
어제 이 버스를 탔던 민중들, 처녀, 총각, 아이얼은 미용사, 외파는 파출부 실업자의 임기와 숨결이, 즉 이들 민중들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기막힌 아름다움, 기막힌 아름다움 동그라미, 이게 성의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서 피워낸 생명력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게 우리가 뭘로 잡아줘야 돼? 그렇지, 그 연대로 잡아줘야 돼. 만나, 이거 연대. 아마 2016년에 이 만나의 밑줄 치고 의미가 뭐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연대입니다. 연대. 그때가 제일 거지 같았습니다. 국어가 A형, B형 나눠줬을 때야. A형, B형 나눠줬다는 얘기는 그게 언제야? 이명박 때야, 박근혜 때야. 그러니까 그때 A형, B형. 그래서 이과는 A형을 보고 문과는 B형을 봤었어요. 그래서 문법 A형에서는 고전이 빠졌고 B형에서는 고전이 들어갔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문과에서는 과학기술 지문이 빠졌었습니다. B형에서는. 근데 A형에서는 과학기술 이게 나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의 그 유형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 입장에는 졸라 짜증났습니다. 두 개를 다 해야 했어서. 해설 강의면 두 개를 다 해야 돼. 와, 미치는 줄 알았어, 그때.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더 웃긴 거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이잖아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독서와 작문, 그리고 화법과 언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차피 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걸 그렇게 그냥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만 힘든 거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금은 화작하고 언매가 선택이잖아요. 지금 1학년은 다 해요. 화작 문법 다 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꾸. 그러면서 무슨 뭐지? 진로 탐색인가? 그 뭐라 하잖아. 그거지? 고교학전 진로 탐색? 국어가 또 진로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애들이 진로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진로를 고1 때부터 가지라고 하니까 애들이 죽는 거지. 그치? 교육 마음에 안 들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 많이 하던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가 바뀌면 어렵다고. 여러분 밑에보다 더 쉬워지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더 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쌤은. 문법 겁먹을 필요 없죠. 문법 그냥 똑같이 5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훨씬 더 쉬워지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갈게요. 자, 김규동, 소고기 덮밥이죠. 자, 규동의, 나비와 강장. 요거 아마 평가원에 옛날에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나약한 나비가 나중에, 생명력을 갖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전쟁과 현대 문명,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나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통해서,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 회복된 세계에 대한 소망. 좋죠?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 회복된 세계에 대한 소망. 어쨌거나 나비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는 늘 연약한 이미지를 늘 갖다 놔요. 뭔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비판할 때 일반적으로 그 나약한 나비가 휴전선을 넘어서 날아가는, 고생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약한 이미지, 연약한 이미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비판한다.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트럼프 1기 때, 지금 트럼프 2기예요. 트럼프가 지금 4년 후에 다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악의 축이죠. 전 세계 악의 축. 전쟁광입니다. 전쟁광. 얘보다 더 나쁜 놈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멕시코하고 미국 경계 사이에 큰 담장을 세워요.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막 넘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넘어오게 막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다가 5살짜리에 4살짜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강에 빠져 익사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사진으로 찍혀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들끓어 올랐던 애가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약자 이미지인 거예요. 아프리카를 돕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언급했던 그 애기들이 환하게 웃는, 그렇지?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막 배만 볼록 나오고 막 말라있고 막, 그렇지? 어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어떤 고발, 자, 이런 것들을 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요. 우리 그거 배우지 않았어? 나상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어. 동생하고 형이 포로로 잡혀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결국엔 형이 맨날, 야, 눈이 온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동생 보고, 너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렇죠? 그 나약한 인간이잖아. 그래서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자, 그런 어떤 부조리함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좀 이어서 갈게요. 흰 나비가 환기하는 백색의 이미지는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 그리고 지치고 상처 입었으면서도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노인 존재, 연약한 이미지예요. 이때 활주로, 제트기와 같은 소재는 현대 문명과 관련된 날카로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떠올리며 나비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현실에 맞서 대결하려는 나비의 모습은, 자, 절망 속에서 순수함을 지켜내고자 마지막 의지로 끝나요. 이 나비가. 네, 근데 이 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쌤은. 그냥 멋지게 쓰려고 노력한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쌤은. 어쨌거나, 가자!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문명의 이미지,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 연약하고,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이미지. 자, 방향을 상실하고, 피 묻은 육체 파편, 전쟁의 상처를 굽어본다. 됐습니까? 전쟁의 상처를 굽어본다. 기계처럼 장렬한 심장을 죽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여기다 세모 한번 치시고, 전쟁의 입술과 가면 되게 허망하죠.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시야를 차단하는 것은, 안막, 눈이니까 시야 차단하는 것은 투명한 광선의 바다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날카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좀 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 문명입니다. 자, 광선 세모 잡으시고,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그러니까 진공도 우리가 사실 현대 문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문명을. 자, 묘지 세모 잡고요.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 제트기가 날아가면 뒤에 하얀 선 있잖아요, 그죠? 구름 같은 거. 제트기 세모 잡고요.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에서 불빛처럼 일어나는, 자, 인광의 조수에 밀려서 흰나비는 말없이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연민, 안타까움, 연약한 이미지. 자,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자, 희망의 이미지랍니다.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겠지. 푸르른 희망의 이미지.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 피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망의 들 노래합니다.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해서 버린 지 오랜 이곳. 됐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이곳에 그 어느 마지막 종점, 바로 어딘가 하얀 미래죠. 저 위에 하얀 미래. 하얀 미래를 향하여 흰 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대결해 본다. 의지로 마무리. 그 시가 되게 그냥 멋있게 쓰려고 하는 느낌밖에 없어요. 내 개인적입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시. 뭐 그냥 멋있게만 쓰려고 하는. 자,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졸라 멋있게 쓰려고 하는 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 갑니다. 색채 이미지. 그래서 나비의 순수함과, 자, 연약함을 드러내고요. 직유법, 그 다음 의문형 진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나 회의감을 드러낸답니다. 나비, 흰나비, 기계처럼 장렬한 심장, 이지러진 날개, 바로 연약한 모습이고요. 자, 날개가 이지러졌고요. 자, 심장은 기계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훼손된 모습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삭막하고 파괴적인, 왜 전쟁, 현대 문명, 전쟁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활주로, 허망한 광장, 광선의 바다, 진공의 해안, 과묵한 묘지, 자, 인광의 조수,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했다. 즉 여기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절망의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요. 지금 이란하고 이제 그 미국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지금 휴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바레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레인에서 한 200여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미국과 그 이란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가 이제 꼬셔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있죠, 홀로코스트.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 학살, 바로 독일에 의한. 그래서 유럽은 유태인에 대해서 늘 미안함이 있었어요. 유태인들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것 짓거리를 해도 눈 감아줬습니다. 유럽은 사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 유태인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연민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연민이 이제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가장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민을 느끼고 미안해하고 했던 게 독일과 프랑스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전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럼 이제 유럽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어떤 연민의 대상이나 아니면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사그라지지 않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판해야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란의 그 어떤 지식인 이런 얘기 있죠. 니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악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네타냐후가 감옥 가기 싫어서. 전쟁이 끝나면 얘는 감옥 가거든. 총선을 통해서.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안타깝죠? 안타깝죠. 자, 그렇습니다. 자, 민들레 거. 자, 이연기. 자, 요거까지, 잠깐만. 6의 달방. 여러분, 5까지만 합시다. 나머지 6은, 자, 다음 시간부터 가죠. 잠깐만. 그래요. 자, 5까지만 합시다. 자, 민들레 거. 자, 이연기입니다. 자, 민들레 거. 그 느낌 뭐지? 딱 어떤 느낌이야? 민들레 하면 어떤 이미지야? 의지적인 이미지잖아. 그치? 강한 생명력. 이런 이미지 있기 때문에, 자, 민들레를 통해서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쉬워요. 자, 첫 번째 좀 밑줄칩니다. 민들레 꽃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허무에 맞서는 의지. 이게 다예요. 내용이 이게 답니다. 가자. 쬐끔한 것이 노랗게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센 노랗게. 됐죠? 피고 있다. 그래서 생명력을 보인다. 즉,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 즉 색채어를 통해서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가 색채어를 통해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노랗게 센 노랗게 피어있다. 아무것도 넘보지 않고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자, 아슬아슬 부위표 음성 상징어.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자, 그 한계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다른 곳은 넘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국 이 한계를 뭐한다? 수용한다. 한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시련이잖아요. 그쵸?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얘기야. 바위 사이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털을 잡고 물을 길어 올리는 뿌리, 어둠을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결국 열심히 오일이 지나면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것밖에, 노력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센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서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것. 자, 그 다음 밑에 쬐끔한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잴 수 없다. 민들레. 즉 작은 꽃이야 하지만 그 민들레의 어떤 생명력, 의지 이런 가치는 자로 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매우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설법이고요. 작지만 자로 잴 수 없다. 역설법. 민들레. 요걸 좀 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자, 아무튼, 그지? 자, 근데 뭐 나보다 잘 쓰는 양반이니까.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 생겨보면 5일 후면 지거든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 한 닷새를 짐짓 영원인 것처럼 여기고, 보라, 저 민들레는 피어 있잖냐.
그래서 거기에 오른 끝에 6년 삶의 허무 5일이면 죽거든요. 불구하고 영원을 꿈꾸며 피어 있다. 이 미들레가 대단하다. 자, 이런 얘기죠. 한 장 넘겨요. 자, 표현상의 특징, 미들레 꽃의 속성 마무리하죠. 쬐끔한 것, 노랗게 열심히 꽃 미들레, 시어 반복입니다. 노랗게 노랗게 샛노랗게 색채 이미지로 생명력. 그쵸? 아까 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슬아슬 음성 상징어, 쬐끔하지만 자로서 재질 수 없다. 자, 역설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미들레! 자, 영탄조, 예찬. 자, 보라. 자, 이거 뭐예요? 주목하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미들레 속성, 작아요. 한계를 수용해요. 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피어나고요.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닷새를 영원인 양 하고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죽겠지만은. 자, 됐습니다. 이제 덮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이건 뭐지? 자, 고3은 쓰리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독서 2주차 8페이지. 독서 2주차 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좀 일치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이건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단락표 실시간으로 푸셔야 빨리빨리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도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우리가 다 읽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같이 봅시다. 자,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자, 거기다 밑줄 쳐봐.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한다. 인간의 삶은 더욱, 자, 여유롭다. 여유롭에다 세모 한번 잡으시고, 될 것일까? 아니면 바쁘고에다 역세모 한번 잡으세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끌고 갑니다. 사색적 삶의 세모 잡고요. 활동적 삶의 역세모. 이제 느낌 오죠? 사색적 삶은 여유로운 거고요. 자, 바쁜 거는 활동적 삶이에요. 대비하여 밑줄 쳐.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 밑줄. 자, 이런 물음의 답을 자 구하는데 자 도움이 됩니다. 나달라. 그러니까 결국 자 사회 변화를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그치? 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자 아리스토텔레스. 동그라미 한번 잡으시고. 자 그는 뭐라고 하니? 세 번째 줄에 그렇지 사색적 삶 거기다 세모 잡으세요. 얘가 활동보다 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색적 삶이에요. 이러한 인식은 자 오랜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달라. 그러니까 나달라게 이제 아리스토. 자 아리스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사색이 활동보다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야. 자 그다음. 이제 다달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근대로 갑니다. 자, 밑줄 치셔야죠. 과학혁명과 청교도윤리의 등장. 자,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 네모 한번 잡으시고. 그래서 과학혁명으로, 자, 밑에 줄, 과학적 탐구. 그렇죠?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인 자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자 다시 갈게요. 과학적 탐구는 뭐죠? 세모죠. 사색적 삶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활동적 삶은 뭐였습니까?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술에다 역세모. 자 밑줄서 거리가 좁혀졌어요. 또한 플러스 표시하시고 밑에 줄. 자 위에가 어떤 얘기예요? 과학혁명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는 또한 뒤니까 뭐야? 청교도 윤리 얘기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니다. 청교도 윤리는 여기다 밑줄. 자, 생산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 여기다 밑줄 칩니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자, 이로써, 자, 그러니까 생산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 없앴대요. 그래서, 자,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합니다. 자, 근대 들어왔죠? 18세기 19. 자, 다 같은 경우는, 자, 과학혁명과 그 다음에 청교도윤리 바로 근대죠. 자 이러면서 사색과 활동이 자 대등하게 됐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전체가. 자 그 다음 자 라달락 갑니다. 이제 18, 19세기 자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하게 커지게 됐습니다. 아, 벌써 처음에 두 가지로 끝나버렸어. 자, 라달락 산업혁명. 자, 얘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사색보다 활동. 그래서 전체 보이죠? 처음에는 사색이 컸는데, 자, 갑자기 대등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더욱더 세지는. 자, 산업혁명. 자, 우선 18세기, 19세기 네모 잡고요. 활동적 삶 역세모 잡습니다. 더 커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갈게요. 노동규율이 확립됐습니다. 노동규율 밑줄. 오른쪽 시간적 규칙성 밑줄. 자, 그래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시간 동작 연구 밑줄. 이게 누구야?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요거. 자, 동그라미 잡으시고. 그래서 얘는 뭐 했습니까? 밑에 줄.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어떻게 됐어? 분리. 그치? 분리에 밑줄 쳐야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자, 분리로 그냥 화살 쏘세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자,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자, 밑줄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자, 목적이죠. 자, 시스템이 요구되어서 실용학문 자, 요거들의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밑에 줄.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색적 삶이 활동적 삶에 종속되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기술을 위한 것. 저기 위에 다 달락 봐봐. 네 번째 줄.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기술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 라달락에 우리가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잖아. 과학기술 개발에, 자,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즉, 사색적인 삶을, 그지? 활동적인 삶을 위한, 됐습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활동이 훨씬 더 세졌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달락 갑니다. 이제 산업혁명 후에, 자,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있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본주의. 그지? 이제 마달락은 자본주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사색과 그 다음에 활동의 관계 한번 봅시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어쩔 수 없죠. 그죠? 돈이 훨씬 더 중시되니까.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근면과 속도가 강조됐습니다. 요거 밑줄. 자, 활동적 삶에다 역세모 잡으시고요. 지나치게 강조된 반작용으로 자,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 그래서 성찰 동그라미,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게 사색적 삶의 자, 역설이라는 것은 힘주어 말하다. 바로 이제 성찰이죠. 자, 성찰. 그래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학이 이런 거잖아. 우리가 활동적 삶을 우리는 만약에 물질적 가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건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배우는 거지,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봐달라. 이제 20세기 말 네모 잡고요.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자, 이제 정보화, 자, 세계화 시대입니다. 자, 정보 세계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사회 변화를 이해하라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기준으로 잡고 계속 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과 사색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치? 그렇게 이해하셨어야 돼.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압축,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자, 이전과 크게 자,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는 충족되었지만 밑줄,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 삶의 자, 어떤 폐해 같은 거예요. 그지? 그다음 마이너스 표시만 딱 해놓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표시만. 그래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면 내면화된 강박증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표시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의 폭주. 됐습니다. 거기다 우리 체크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동. 훨씬 더, 자, 세졌다. 이렇게 전체 글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1번. 자, 1번에 보시면 전체가 이제 통신인데, 자,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색적 삶. 됐죠? 이렇게 해야죠. 자, 2번 과학혁명의 시대는 즉 사색과 활동이 대등. 자, 그 다음에 청교도 윤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시간 동작 연구입니다. 그럼 바로 찾아갈 수 있죠? 바로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쪽으로 가셔야 돼. 자, 인간의 노동이 두뇌 운동과 자, 근육 노동으로 자, 분리되는데 영향을 줬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5번에 보니까 공학 결합 실용 학문이 기술을 과학에 활용? 아니요. 과학을 기술에 활용. 그렇죠? 이거 잘 풀었으면 잘 읽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입니다. 자, 이번에 자, 기억과 자, 관련 증거,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뭐예요? 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야, 얘들아? 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잖아. 활동에 대한 비판이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뭐야? 사색적 삶이죠. 이 사색적 삶을 첫 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여유롭고 의미 있는 거.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여유로운 거잖아. 따라서 2번의 정답이 몇 번? 3번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여유롭게 삶의 의미. 됐죠?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셔야 돼.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인데요. 여기 피로사회, 그 다음에 성과사회가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가볍게 갈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요. 왜 그러냐면, 정보와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건 딱 봐달락이죠. 봐달락 얘기죠. 되면서, 성과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요구가 달라지는군. 한번 볼까요? 저기 위에 보기 한번 봐봐, 보기. 보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는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됐죠? 다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성과 사회에서는 뭐예요? 내적 유혹의 자기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진 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요구는 그대로 내비두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요구되었나만 보는 거야. 이해가지? 관철 방식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선지고 진짜 짜증나는 선지입니다. 그렇지? 좋은 선지일수록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이, 자, 규율 사회는 타자 착취, 성과 사회에서는 자기 착취.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불사르는 거예요. 자기 착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본적인 요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취하는 방식만 달라졌다. 왼손으로 취하느냐, 오른손으로 취하느냐예요.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입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 맞춘 친구는 대단한 거예요. 자, 4번의 정답은, 자, 5번입니다. 자, 이 영어 포섭되었다.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포섭되는 건. 그죠? 너그럽게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죠? 포섭되었다. 왜요? 여기서 포섭은 긍정으로 사용되니, 부정으로 사용되니? 부정으로 사용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가야지. 너그럽게로 끌고 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5번이죠.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